날씨도 쌀쌀해지고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독감 백신을 안 맞는다고 어떤 분들은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그러고 이걸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안 맞아도 될까요? 글쎄요. 독감 백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하고 감기는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한다면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스라든지 메리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도 A형 독감에 변형된 상태로 나타난 게 바로 신종플루거든요. 감기와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감은 심한 몸살을 동반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열이 나더라도 고열이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뉴스를 통해 들은 것들이 다 독감 형태의 인플루엔자였네요. 이 인플루엔자의 특징들은 감염력이 강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행성 독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부분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달걀을 이용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항체를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증식을 시키는 거죠. 달걀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꼭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예전에 백신을 맞아본 경험이 있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바로 알러지가 있느냐는 것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걀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백신을 맞게 되면 병원에서 약 30분 정도 머무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유도 알러지 쇼크가 일어나는지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또 집에 가셨어도 열이 난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을 때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죠. 백신을 맞기 전에 주의하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몸에 열이 발생했다고 하면 절대로 백신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몸에 열이 없다 하더라도 컨디션 자체가 몸에 몸살기가 있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을 때도 맞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맞지 않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알러지는 쇼크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전문의와 꼭 상담하신 후에 접종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맞고 나서도 주의하실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목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샤워도 첫째 날 같은 경우라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접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실내의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숙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접종 이후에 약간 몸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경우가 의외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악화되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요, 백신 주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그 3가, 4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의 종류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A형 독감을 맞았다 하더라도 B형 독감에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서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만든 것들을 몇 가 백신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2가 백신, 세 가지를 집어넣으면 3가 백신, 네 가지를 집어넣으면 4가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 좋겠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놓다 보면은 그 안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가, 4가 이상 되는 백신을 맞으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접종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백신은 맞는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맞는 게 가장 좋아요? 일반적으로 백신의 지속 시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11월에서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데도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접종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꼭 백신 접종을 하라고 권장해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감염이 되었을 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아주 완성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을 권하는 편이고요. 특별히 어렸을 때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꼭 백신을 접종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결국 백신을 맞을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보호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면역 관리를 잘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들은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시고요. 숙면을 잘 취하시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